오늘은 두 여학생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두 여학생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대 연출, 공연 기획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고 이런 쪽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자기 진로를 명확히 설정한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하에서 이 모든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낼 수 없다. 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 진로를 향해 가고 싶다라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이고, 또 한 친구는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친구는 그만두는 과정이 결코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교 거부하고 자퇴로 이어지는 모든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이 친구도 똑같이 걸었습니다. 부모와 갈등했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등을 떠밀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 심각하게 대립했고 그것이 일탈로 이어졌고 가출도 했고 귀가 구멍이 여러 군데 나서 부모님 표현에 의하면 너덜너덜할 정도로 피어싱을 여러 군데 했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사람들 눈에는 일탈하는 청소년으로 보여질 만큼 머리에 염색도 노랗게 하고 분홍색으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여학생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서 이 친구는 자퇴를 결심했고 부모님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퇴가 확정되었고 지금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은 등교 거부를 하거나 학원을 빠지거나 혹은 결석을 하거나 또 조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하는 그런 여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은 이 겨울방학을 시작과 동시에 현장 강의를 쫓아다니고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더 늘리고 그렇게 쉼없이 공부에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학교를 그만둔 여학생은 그럼 주로 무엇을 하느냐?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은 이 학생은 주로 남는 시간에 공연을 보러 다니는 일에 온통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연을 보러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용돈을 좀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보고 싶은 공연은 늦게까지 밤을 새서라도 티켓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공연을 보러 이 추운 겨울에도 줄을 서서 공연을 보고, 거의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뮤지컬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조수미 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꼬박 그 추위에 떨고 이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은 매번 공연을 볼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이 공연을 기획해 볼까? 나라면 이 공연을 어떻게 무대에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굉장히 가슴 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 4월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죠. 검정고시를 보고 나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그 길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열렬한 탐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이 공연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아이는 회복되었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연을 보러 다녀야 되니까 돈을 좀 많이 쓰겠죠. 어머님이 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카드를 줘봤더니 한 달에 150만 원도 쓰더랍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엄마 나는 성인이 돼도 카드는 만들면 안 되겠어. 너무 무책임하게 무절제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용돈을 정해진 액수 안에서 받아서 그 용돈을 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꿈꾸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학교에 다니면서 공연 기획자가 꿈이고 무대 연출이 꿈인 이 여학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부족한 공부에 보충에 이 모든 거에 떠밀리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코칭 대화를 그대로 옮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기획자가 되려면 공연을 정말 많이 봐야 돼. 너 그건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네가 좋아하는 공연을 좀 보러 다니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 진로, 네 꿈을 좀 더 키워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학생의 대답은 저도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공부라도 안 하면 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불안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이 두 여학생은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많이 안타깝죠.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공부밖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붙들고 있는 아이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생님, AI 시대가 열렸대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도 또 부모님조차도 AI 시대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걸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AI 시대는 그래야지만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서 AI 시대가 열려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그럼 니네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이제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학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니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공부밖에 없으니까 싫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하면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하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실제 코칭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한 말입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주 성실한. 이 두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두 여학생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고 전해드릴 이 숨은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이 두 여학생 중에 누가 공연 기획자의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본인이 원하는 무대 연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AI 시대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AI에게 질문을 제대로 던진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창작성이나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별 5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어머님들께 묻습니다. 공부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이제 어머님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AI 시대에 너무나 모든 게 빠르게 바뀌어. 그래서 이제 직업의 판도도 바뀔 거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너 여기에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여전히 어쩔 수 없어서 학원에 가는 터벅터벅 학원 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건 부모님들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4050 세대의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방 들고 형광으로 뛰어다니고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 학원을 다니고 일요일 날에 늦잠 잘 새 없이 일어나서 인강 들어야 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저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잘 이끌어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